네.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고 처음에 진행할 일은 시트를 3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시트 1, 2번, 3번 이렇게 3개 만들어주고 네,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을 제1 작업 엔터, 두 번째 시트 제2 작업 네, 세 번째 시트 제3 작업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1 작업부터 제4 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제3 작업까지만 일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열의 너비를 1로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 서식은 11에 11로 해주세요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시트지. 일 작업이 클릭되어 있으면 Shift 누르면서 제3 작업을 클릭해주면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모두 선택 눌러주고 A에서 마우스 A열에서 다시요. A열만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를 1로 해주고 모두 선택 눌러서 글꼴 눌러서 굴림에 11 왼쪽 눌러서 다시 가운데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왼쪽을 한번 누르는 이유는 왼쪽과 가운데 정렬, 여러 정렬이 섞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해제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정확해요. 그래서 임의의 셀을 눌렀을 때 굴림 11, 가로, 세로 가운데가 있으면 되고 2작업, 3작업도 눌러서 해지를 해주고요. 다 됐으면 1작업의 B4셀에다가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는데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제목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B4셀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품 코드, 제품명, 분류, 브랜드, 냉방, 능력, 다음에 소비 전력, 줄 바꾸기 위해서 Alt 엔터, KW 해주죠. 다음에 가격, Alt 엔터, 단위 원, 다음에 순위, 다음에 비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세로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요. 오타 나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 다 대문자니까 캡스락 눌러놓고 진행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서 값이 틀려지면 2작업, 3작업에서도 값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입력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주고요. 제품명 입력합니다. 이게 무슨 글자지? 잘 안 보이네요. 볼게요. 위터스 5월. 자, 분류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쉼표 쓸 필요 없이요. 그냥 쓰면 돼요. 네, 소비자요. 이게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건 나중에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간만 입력해주고, 자, 쉼표 입력하지 않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주고요. 이제 조건대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병합해야 되죠. 이동까지 네, 병합하고 여기도 네, 병합하고 여기도 병합하고 자, 내용 쓰면 되겠죠? 네, 여기도 병합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전체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네, 안쪽만 드래그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고, 자, 칸이 부족한 경우는 늘려주면 되겠고, 숫자 부분만 드래그해서 쉼표 처리 한번, 오른쪽 정렬 한번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제목 부분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좀 늘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1, 2, 3을 드래그해서 경계선 잡고 살짝 늘려주면 공간 확보가 되죠.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네. 그죠? 네. 둥근 위쪽 모서리. 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네. 클릭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요. 아, 이게 도형이 이게 아니네요. 다시 확인할게요. 네. 삽입에 도형을 눌러서 네, 이거네요. 정확하게 잘라야 됩니다. 잘린 위쪽 모서리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네, 그다음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도형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홈에서 굴림체
다음에 24. 검정, 붉게, 검정, 붉게, 채우기는 노랑. 다음에 도형서식의 도형효과, 그림자 중에서 오프셋 오른쪽. 그죠? 다음에 조건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로, 세로, 가운데. 지금 좀 칸을 좀 늘려줄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 자, 이제 결제란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L3에다가, L3에다가 결제. 오타 나지 않도록 담당, 그다음에 팀장, 본부장. 드래그해서 병합해주고, 세로 쓰기. 자, 경계선 절반 줄여주고, 드래그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복사해줘야 되죠? 그래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네, 확인. 자, 클릭해서 컨트롤 V 눌러주면 되죠? 경계선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끝에를 딱 맞춰주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제란 만드는 거죠. 네, 결제란 만드는 것까지 했고, 네, 그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누르면서 제품 코드, 냉방 능력 해서 채우기를 주황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소수점 자리 처리할게요. 드래그해서 이거 눌러주면 소점 두 자리 처리해주면 되고요. 여기만 해주면 되죠. 네. 다음에 여기가 X 모양, 네.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 대각선 찍어주고 확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 이곳에 클릭을 해주고 데이터에 네,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고 원본에서 뭐를 드래그하자 그랬냐면 제품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를 드래그 하시오. 확인, 목록 눌러서 첫 번째 거 시험 문제와 같은 내용의 것을 지정해주면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셀 서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드래그 해주고 숫자 뒤에다가 W를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네, 샵, 샵샵령 해주고 뒤에다가 대문자 W 네, 해주고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을 드래그 해주고 소비 전력으로 이름을 정의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기가 이름 정의하는 데죠. 여기다가 소비 전력이라고 쓰고 소비 전력 엔터 치면 되죠. 네. 목록 눌러주면 소비 전력 눌러주면 여기가 자동으로 영역 지정이 되지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영역의 이름을 잘못 지정을 했다. 그러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가서 지워주고 다시 해주면 돼요. 편집해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를 보면 순위를 구하는데 냉방 능력을 가지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같다고 해주고 랭크 자 랭크.eq 더블 함수 삽입 눌러주고 뭘 가지고 하자라고 했냐면 냉방 능력 그죠? 줄 맞춰서 여기 두 번째는 냉방 능력을 전체에 드래그해서 절대 참조하기 위해서 F4를 눌러주면 되죠. 네, 영역의 범위는
항상 전체 범위는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여기는 내림차수는 0을 써도 되고 또는 생략을 해도 되고 확인,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옵션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위를 붙이라 그랬군요. 여기다 클릭해서 끝에다가 and 위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고입니다. 이면이죠. 이면 그 후에 그러니까 if 함수를 2번 써주면 돼요. 자, 맞다기 해주고 if 들어옵니다. if 함수 삽입 눌러주고 여기가 뭐를 입력하는 거냐면 조건을 입력하는 거죠. 참이면 표시할 거, 거짓이면 표시할 거. 조건이 지금 뭐냐면 5번째 글자가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번째 있는 거 선택할 때는 우리가 미드 함수를 쓰게 되는 거죠. 미드. 어디에서 제품 코드. 쉼표 5,1 5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온 것이 1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이 1에는 따옴표 들어와줘야 돼요. left, right, mid는 문자 열 함수이기 때문에 따옴표 들어와야 됩니다. 1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표시하자? 초절정. 근데 조금 있다가 이거 다음에는 이제 2냐라고 물어봐 줘야죠. 얘를 다시 드래그 해놓는 게 좋아요. 복사를 해놓는 게 좋아요.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 그러면 이 다음을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봐 줘야 되니까 if가 나오게 돼요. 자, if 가로 열고 닫고를 하는 거죠. 네, 됐으면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뒤쪽에 있는 if를 눌러주고 이곳에 클릭을 해서 컨트롤 V. 그래서 2를 뭘로 바꾸냐? 2로 바꾸고 2면 뭐라고 표시를 하자? 인버터. 자, 아니면 그죠? 네. again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평균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average if가 아니라 우리 힘들게 하려고 sum if와 count if로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sum if는 뭐냐면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가 되죠. count if는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면 우리가 이제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됩니다. 합계 나누기 개수. 자, 그러면 sum if부터 수식 입력줄에 보면 sum if 눌러주고 fx sum if죠. 자, 찾아야 돼요. 뭘 찾냐? 이동형을 지금 찾아야 돼요. 이동형. 이동형은 어디 가서 찾냐? 이게 분류해서 찾죠. 그래서 해당된 범위에서 이동을 찾아주시오. 이동이라는 글자가 있는 찾아주고 찾았어요. 그럼 그 행에 무슨 값을 더해갈 거냐라는 건데 평균이라는 글자 앞에 소비 전력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드래그 해주면 돼요. 이 말은 이 범위 안에서 이게 소비 전력. 네, 소비 전력. 이 범위 안에서 이동을 찾아서 소비 전력의 합계를 구해 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까요?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안 되군요. 카운트 if 가야 되니까 눌러도 뭐 상관없지만 카운트 if 가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카운트 if를 눌러주고 자, 얘는 찾는 것만 잘 찾으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슨 개수냐? 이동의 개수죠. 이동이 몇 개 나왔냐? 이동이 3개면 3으로 나눌 거고 2면 2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분류를 드래그 해주고 찾을 게 뭐다? 이동이다. 이동이 몇 번 나왔는지 개수 좀 알려주세요가 됩니다. 확인.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가 dmin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dmin 함수에 의해서 네, dmin 가장 작은 값이죠. 같다게 해주고 dmin 네, 함수 삽입 눌러주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지죠. 그 다음에 최소 가격을 알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최소 가격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가격 중에서 최소값 알고 있으니까 필드는 위쪽에 색깔 칠해진 데가 필드예요. 얘를 클릭해주고 조건은 뭐냐? 스탠드형이야 돼. 스탠드만 누르면 절대로 안 되고 분류 스탠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확인 해주면 예,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라지. 여기는 라지라는 것은 몇 번째로 큰 값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큰 값을 알려주세요죠. 자, 갖다게 해주고 라지. 네, 더블 함수 삽입 눌러주고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vlookup, 네, 냉방 능력 갖다게 해주고 vlookup. 함수 삽입 눌러주고 이거랑 같은 걸 찾아주는데 얘가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 테이블 어레이는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해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냉방 능력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냉방 능력 5번이군요. 정확하게 찾아주시오. 오케이 해서 5 쓰면 되고요. 확인해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처리가 됐는데, 자, 혹시나 테두리가 안 깨졌는지 네, 살펴보고요. 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테두리만 얼른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이거 여기죠.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작업에서 이렇게 네, B4에서부터 H12까지 네,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복사, 컨트롤 C 눌러주고 제2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 안 나오는 글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열 번호를 드래그해서 경계선 더블 해주면 돼요. 목표값 찾기죠. 네. B11부터 G11까지 병합하시오. 홈에서 병합. 다음에 글자를 쓰시오. 성공, 네. 자,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이다. 그리고 이곳에다는 D 에버리지를 쓰시오. D 에버리지 더블, 함수 삽입,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체다. 제목 포함해서 전체다. 필드, 무슨 평균, 냉방 능력 평균. 색깔 있는 데가 필드예요. 그래서 냉방 능력 눌러주고 뭐인 것이냐? 성공전자인 거. 성공전자가 여기가 있는데 이것만 누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랬죠? 브랜드 성공전자.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6,700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자, 드래그 해주고 빠르게 하는 방법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맞춰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클릭을 해서 목표값 찾기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얘가 얼마가 되려면 6634가 되려면 값을 바꿀 세 냉방 능력의 값을 바꿀 세 시험 바람의 냉방 능력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주면 얘가 샥샥샥샥 바뀌어가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분류가 소비 전력이 그랬으니까 분류와 소비 전력을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해서 복사 컨트롤 C 어디다가 B4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 분류가 벽걸이다 그랬어요. 그 문자는 다 복사하는 게 그러면 안전해요. 네, 컨트롤 C 해주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건 아니까 소비 전력 칸은 줄을 다르게 해서 이하다 2 해주면 되죠. 작거나 같다 2. 그 다음에 특정한 필드만 추출하라 그랬죠. 제품명 컨트롤 누르면서 분류, 브랜드, 가격 컨트롤 C 어디다가 B18에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야죠. 밑에 있는 것은 평균은 영역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네, 데이터의 고급 목록 범위 맞고요. 네, 조건 범위 드래그 복사 위치 다른 장소의 복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곳에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주면 되죠. 하게 해주면 결과값 나옵니다. 샵이 나오면 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자, 이번에는 또 3작업을 하기 위해서 1작업에서 부분합이죠. 네. B4에서 H12까지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제3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열 번호를 드래그해서 경계선 더블 해주면 되고요. 이제 부분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열의 마우스를 딴 데다 누르지 말고 네, 작업해주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정렬이죠. 부분합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정렬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출력 형태대로 정렬하시고 이동평균, 이동개수, 스탠드 평균, 스탠드 개수.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아하, 분류로 정렬을 했군 이라고 알아줘야 되고 이응, 시옷, 비읍이니까 가나다 순서의 반대죠. 네, 내림차순했군 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 정렬 기준은 분류로 하고 내림차순으로 해주고 확인 마우스 딴 데 누르지 말고 그대로 부분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화면 좀 늘릴게요. 네. 데이터의 부분합 뭐별로 방금 정렬을 뭐별로 했죠? 분류별로 정렬을 했으니까 얘는 항상 분류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제품명의 개수, 제품명의 개수, 딴 데 체크 표시 없애고 이동막대 눌러서 봐야지 돼요. 제품명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마우스 딴 데 누르지 말고요. 그대로 구분합. 이번에는 가격 단위원의 평균, 가격 단위원, 이렇게요. 가격 단위원의 평균을 구해주시오. 새로운 값 대체 체크 없애고 해주면 이렇게 되죠. 경계선 떠. 자, 이 상태에서 윤곽을 지우시오. 그룹 해제, 그룹 지우기,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 됐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어디 틀린 데 있나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다 맞죠? 안 나오는 글자 나오게 해주면 돼요. 네, 여기가 이제 3작업이었고, 자, 차트 마지막 4작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1작업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넷, 여섯, 막대가 6개예요. 시험 바람에 있는 제목을 먼저 눌러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시험 바람 눌러주고 무풍 초절전, 시원 게리아, 위니스 타워, 해오리 바람, 네, 위턴 수월
눌러주면 되죠. 자, 줄 맞춰서 가격 단위원.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서 제목을 천천히 눌러주면 되고 여기서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냉방 능력. 집중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삽입의 차트의 콤보죠. 네, 그래서 콤보 또는 혼합. 냉방 능력, 이게 7번 보면 냉방 능력을 꺾은 선으로 바꾸고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 얘는 기본값인 세로 막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확인해주고 차트 이동 눌러서 새 시트 제4 작업. 네, 해주면 새로운 시트로 4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4 작업을 순서 바꿔야죠. 시트지 이름 바꿀 때 새로 순서 바꿔주고 차트 경역 클릭을 해주고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차트 스타일 1번 차트는 차트 영역 지금 클릭되어 있죠. 홈에서 굴림체로 하시오. 굴림 11로 하시오. 11 채우기 효과 질감 박엽지 채우기 효과 위에서 여기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하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우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서 질감 눌러서 파랑 박엽지네요. 파랑 박엽지. 이거네요. 그 다음에 그림. 선과 선 사이가 그림이에요. 얘는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클릭해주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 엔터. 굴림의 20 그죠?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서식의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들어갈까요? 냉방 내역의 계열. 조금 화면 줄일게요. 문제들을 다 보기 위해서. 냉방 능력의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보조축을 했고 계열, 이게 계열인데요. 여기 있는 점을 한번 눌러주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의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중에서 마름모 모양을 찾고 크기는 10으로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네, 눈금선. 이 눈금선 눌러서 파선, 게시 종류 파선. 자, 축은 자, 시험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120만원 간격 20 맞죠? 자, 얘는요 7,200인데 7,000이죠?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 숫자. 그러면 축 옵션. 축 옵션. 이거 누르고 축 옵션 눌렀어요. 최소값은 6,000이고요. 최대값은 이제 7,200이고요. 간격은요. 이 간격이 얼마냐 그거죠? 300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법례명에서 가적 단위 원의 변경만 해주면 되죠. 클릭해주고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서 해주고 가격 단위 원 편집 그래서 위에 있는 이름을 가격 단위 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 이 모양 넣어야죠. 삽입에 도형 눌러서 잘못 눌렀어요. 삽입에 도형, 도형. 거기서 모서리가 둥근 설명서.
눌러주고, 지금 이것에 대한 거죠. 네, 드래그 해주고, 전년도 히트 상.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굴림의 11이었잖아요. 그래서 홈에서 굴림의 11로 되고, 흰색 바탕, 검정 글자, 가로, 세로, 가운데. 그리고 노란 점을 잡고 네, 조금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위해서 얘 클릭해서 채우기에 실선, 검정. 얘도 실선, 검정. 얘도 실선, 검정. 네, 이렇게 해주면 됐고, 지금 눈금선 파선. 네. 자, 눈금선 눌러서 검정으로 해주고, 네, 파선해주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이블 표시 안 돼 있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주고, 한 번 더 클릭. 서식에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봤더니 어느 쪽이에요? 바깥쪽. 네, 눌러주면 이 모양이 되죠. 아, 색깔은 괜찮아요. 색깔은 지금 막대기의 색깔, 선의 색깔은 지금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것과 혹시나 색깔이 달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저장 단추 눌러주고 자, 여러분이 어디 방에 문서 방에 보면은 ITQ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수험번호 다시 이름을 써주면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본인이 정확하게 저장을 했으면 전송해 줘야 되겠죠. 네, 감독관님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전송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이제 시험 처음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전송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수험번호 다시 이름이라고 적어졌는지 보고 화면 밑에 수험자용이라고 했어요. 코아스 수험자용 누르면 자, 오른쪽에 분홍색 쫓아다니세요. 답안 전송 예. 반드시 있음이라고 나와야지 정확한 폴더에 정확한 이름으로 본인이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음이라고 나오면 답안 전송해 주면 돼요. 자, 전송을 하게 되면 네. 그렇죠? 똑같은 화면이군요. 네. 답안 전송 해주면 성공이라고 나와요. 예, 여기 있네요. 성공. 성공이라고 나오면 이제 확인 눌러주면 돼요. 화술 수험자용 하단에 있는 걸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답안 전송. 예, 있음이라고 보이면 답안 전송. 그러면 예, 성공하였습니다. 나오고 여기 옆에 성공이라고 떠요. 네, 그러면 이제 닫기 눌러주면 되고 여러분이 전송한 시간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남은 작업 또 계속 해주면 되고요. 답안 전송은 여러 번 해도 돼요. 저장하고 반드시 전송합니다. 저장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화면에 보면 네, 여기 디스켓 모양 있죠? 이건 눌러주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거 여러분이 해주면 되겠습니다.